도쿄의 아침, 60이 넘은 한 남성이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립니다. 오늘은 오전 2-3시간, 원하는 시간대에 맞는 일감을 골랐어요. 면접은 없었습니다. 이력서도 필요 없었어요. 앱을 켜고 원하는 시간대를 누르면 선착순으로 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거든요. 짧게 일하고 점심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이 사실은 한국의 10년 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 노인들이 알바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힘의 이동,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이 순간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지금 내 주변을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스팟 워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노동 형태입니다. 스팟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딱 그 시간, 그 장소에 필요한 인력을 즉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오전 3시간짜리, 오후 2시간짜리, 때로는 저녁 1시간짜리 일거리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처럼 주 몇 회 이상 출근해야 한다거나 면접을 보고 채용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이 없어요. 앱 하나면 창고 피킹 작업부터 음식점 홀 서빙, 행사장 설치까지 그날그날 자기 일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20대, 30대 청년들의 부업 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퇴근 후 2-3시간 짬을 내거나 주말 몇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시장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였습니다. 업계 선두를 달리는 스팟워크 플랫폼의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5년 4월 기준 60살 이상 등록 이용자가 약 31만 명에 달했고 그중 65살 이상만 따로 집계해도 약 11만 명이었습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연령대는 플랫폼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이 자랑하는 핵심 공급 인력 중 하나가 된 거죠.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플랫폼에 적응하고 있는지예요. 스마트폰 조작이 낯설 것 같은 70대가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출근 확인을 하는 장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번 익히고 나면 오히려 출퇴근 유연성 때문에 이 방식이 더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나이가 디지털 장벽이 될 거라는 선입견을 현장이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앱을 들고 일터로 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용돈벌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연금과 스팟워크 수입을 합쳐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 문제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65살 정년 이후 처음에는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겠다고 다짐했던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취미도 찾고 여행도 가고 오랫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몇 달을 보내다 보니 어딘가 묘하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활력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와 신체는 구조적으로 역할을 필요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어딘가로 나가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는 것들이 실제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이 인지기능 저하나 우울 증상과 연결된다는 결과들은 노인의학 분야에서 꾸준히 축적되어 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많은 시니어 스팟워커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도 물론 좋은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살게 한다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달이 지나면 점점 다른 감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감각으로요. 이 감각은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거나 오랫동안 쉬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해방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 감각 말이에요. 일본의 스팟워크 플랫폼이 정확히 이 공백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은퇴도 아니고 예전처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수십만 명의 일본 시니어들을 앱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체력에 부담이 큰 풀타임 근무 대신 2~3시간짜리 틈새 근무를 선택하는 60대들도 있어요. 연금과 합치면 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이 건강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현장 경험을 가진 시니어 인력이 젊은 구직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직종이나 시간대를 채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들이 가진 자격증과 경험,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능력은 교육으로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된 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2007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21%를 넘어선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비율이 29%를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 거예요. 일본이 이 길을 걷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불과 1년 4개월 전인 2024년 12월 23일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돌파하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유의미한 숫자가 있는데요. 한국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오는 데 걸린 시간이 7년 4개월이었어요. 일본은 같은 구간을 이동하는데 11년이 걸렸거든요. 즉,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도 빠른 겁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36년에는 한국 인구의 30%가 65살 이상이 됩니다. 2050년에는 그 비율이 40%에 달하고요. 여러 장기 인구 전망을 보면 한국은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국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2036년은 정확히 10년 뒤의 일입니다. 그때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큰 배가 방향을 바꾸려면 엔진을 틀었을 때 즉시 꺾이지 않습니다. 관성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더 직진한 후에야 서서히 방향이 바뀌거든요. 인구 구조도 똑같습니다. 지금 출생률을 극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되려면 최소 20년 이상이 걸려요.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령화의 충격은 어떤 정책을 써도 향후 20년 안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배가 이미 기울어진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일본에서 이미 힌트를 보고 왔어요. 스팟워크처럼 초단기 유연 근무가 가능한 플랫폼이 생겨나고 시니어 인력을 위한 별도의 채용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기업들이 연령 제한보다 실제 역량을 기준으로 사람을 쓰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이 모든 변화가 일본에서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본에서 스팟워크에 나오는 60대, 70대 중에는 진짜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나오는 분들도 상당수거든요.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55살에서 79살 사이 인구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82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한 달에 50만 원도 차에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최소한으로 잡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82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55살에서 79살 사이 고령층 가운데 실제 취업자 수가 943만 명이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의 70% 가까이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그들이 일하고 싶은 나이가 평균 73살이었고요. 73살까지 일하고 싶다는 말, 얼핏 들으면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이유가 압도적으로 하나입니다. 생활비 때문이라고요. 자기 실현이나 사회 기여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니 넘어도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인 거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입니다. OECD 평균이 13.5%인데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예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지금 이 나라에서 노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숫자 하나가 모두 담고 있어요. 일본의 60대, 70대가 스파스워크 앱을 들고 창고로, 서점으로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멋지다고 합니다. 활동적이고 건강하다고요. 그런데 그 장면 뒤에는 정년 이후 급격히 삭감된 소득, 부족한 연금,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고립감이라는 현실이 함께 있어요. 그 현실은 한국도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스파스워크 확산 이면에는 사실 기업들이 만들어낸 구조적 필요가 있어요. 청년 인구가 줄면서 단순히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진 거거든요. 일본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경영자 중 약 50%가 후계자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 자체가 부족해지는 사회에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고령 인력 활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현상은 시니어들이 원해서 생긴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는 구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한국에서도 앞으로 10년 안에 비슷한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기업들이 고령 인력에 손을 내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손을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가 문제인 거죠. 한국의 현실을 솔직하게 보면 지금 60대가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30년 경력자가 단순 경비직이나 청소직으로 재취업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죠. 이건 개인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 사람이 가진 경험을 인정하고 연결해줄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일부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래서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일본에서 조용히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은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직급을 낮추는 관행 대신 동일 직급이면 동일 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내 공모제를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곳들도 있고요. 6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관리자 직책을 맡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능력과 의지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고 생산성이 유지됐으며 매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60대라서 생산성이 낮다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게 현장에서 증명된 거예요. 오히려 안정적인 태도, 고객과의 신뢰 형성 능력,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같은 부분에서 젊은 직원들이 배울 점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 이 전환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60살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50대 중반이 되면 이미 퇴직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데도 이력서가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일본의 스파스워크 플랫폼이 선착순, 나이 불문, 즉시 투입이라는 방식으로 이 공백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자리를 기술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상적인 해결책일까요? 여기서 가장 불편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어떠신가요? 아니면 10년, 20년 후에 나는요? 한국은행은 2045년에서 2049년 사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연평균 0.6%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는 3년 전인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4년 약 2,71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데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노인을 부양할 사회적 자원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죠. 국민연금 제정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단행된 2025년 연금 개혁으로 소진 시점이 2064년까지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0대, 40대가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시스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큰 태풍이 오면 사람들이 대비를 하는데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는 강물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온 뒤에야 알아채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이 먼저 그 강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지금 한국 쪽으로 흘러오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50대 직장인이 처한 현실이에요.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법정 정년보다 훨씬 이른 50대 초 또는 중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40대도 있어요. 법적 정년은 60살인데 현실에서는 그보다 훨씬 일찍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후 남은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입니다. 그 30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일본의 시니어들처럼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앱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맞이하면 그 앱이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것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갈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차원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설계하는 건 점점 현실과 멀어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84살을 넘어가는 나라에서 60살에 은퇴를 하면 앞으로 20년 이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역할의 문제이기도 하고 연결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랫동안 직장에서 쌓아온 관계와 역할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회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의 차원에서는 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부담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요. 30년, 40년 동안 일한 사람이 가진 경험과 판단력은 어떤 교육으로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구조를 만드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일본이 10년 넘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찾아낸 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처음부터 다시 찾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답을 찾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도 하나가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인도, 기업도, 사회도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40대, 50대라면 지금 이 흐름을 읽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고 60대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흐름이 이미 보일 때는 바꾸기에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이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고령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실 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더 열린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앞서 변화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나이 때문에 막히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오히려 젊은 직원들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언젠가 자신도 같은 상황이 될 때 이 회사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거든요. 결국 고령 친화적인 환경은 모든 세대에게 친화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도쿄의 아침,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일터로 향하는 60 넘은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그 장면이 머지않아 서울 어딘가에서도 펼쳐질 겁니다. 그 장면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 부모님 세대 이야기 같다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댓글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